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신진서는 제25회 농심배 세계바둑대회에서 기적의 막판 6연승, 농심배 16연승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세우며 한국의 우승을 안겨줬습니다. 동시에 앞에 4명이 지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서 역대 중국 바둑 고수 랭킹 1, 2, 3위가 포진한 5명을 모조리 이김으로써 조훈현, 이창호, 이세돌, 박정환, 신진서로 한국 바둑 계보를 이었습니다. 바둑은 중국에서 유래되었고 중국, 일본에도 고수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유독 세계 랭킹 1위를 계속 이어나가는 이유가 있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동북아 삼국을 저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세상은 뿌리, 몸통, 가지로 이어졌다. 뿌리는 동북아 삼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몸통은 압록강, 두만강 건너에 자리하고 있는 중국은 핵심 몸통이요. 압록강 쪽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올라가는 소련은 가해 몸통이라. 이 가해 몸통은 유럽으로 뻗쳐져 있고 핵심 몸통 중국, 압록강을 건너는 핵심 몸통은 중국으로서 히말라야 산맥, 천산 산맥 건너는 동남아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가지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조선이 언제 형성이 됐는가? 어느 날 갑자기 뿌리의 민족이 불쑥 나타나 고조선을 건국한 것인가? 일어나는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건 의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5,000년 전 고조선을 건국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일본은 왜 정확하게 그 위도 30에서 45도 사이에 뿌리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고 그 일본 위쪽으로 가면 격가지의 핵심 다민족 국가 미국이 자리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도 내가 상당히 많이를 했어요. 이것은 이 대한민국은 이 뿌리로 내려오기 이전에 몸통에서 살았었어요. 몸통을 이끌어가는 핵심의 주역들이 뿌리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몸통에 있기 전에는 저기 뿌리 삼천리 금수강산 뿌리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일본 두둑은 뿌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었는데 만년 전에 즉 만년에서 12,000년 전에 지각의 변동으로 인해 갖고 일본은 두둑은 서해 쪽에 붙어져 있다가 찢겨서 내려와 갖고 지금의 자리가 있고 이 동해는 하나의 그 호수적인 차원을 얘기를 했다가 지각 변동을 위해 지금의 일본의 자리, 두둑의 자리로 물러선 것이에요. 그래서 서해는 얕고 동해가 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아마 10,000년에서 12,000년 전에 지각의 변동으로 일어났는데 지각 변동이 일어난 이유는 그곳에서 그 새 생명의 새 인류가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게 신인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신인류는 그러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냐? 아니, 몸통에서 살아가는 그 핵심의 민족이 신인류였는데 그 몸통의 그 주역들과 그 뿌리의 그 민족의 핵심들과 하나로 어울리질 못해 갖고 그 몸통에서 살아가는 민족에 의해 쫓기야 이거 만주벌판에다가 고조선을 건국을 한 것이죠. 왜 고조선을 건국을 하면서 홍익인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가? 세상을 널리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 중국 대륙에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 민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했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 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힘으로 살아가는 민족에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밀려 쫓기면서 건국한 게 고조선이에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건국되면서 진짜 인류의 핵심의 기운과
몸통의 기운과 가지의 기운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놔 버렸던 것이죠. 결국 이 고조선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뿔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때가 되어 있는 것이죠. 뿔이 대한민국은 이미 팔도로 나눠져 있고, 몸통과 경계를 주기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를 뒀어요. 민물은 칠성기운이라 생명을 잉태하는 기운이라 했었고, 바닷물은 용왕기운이라 집한때의 기운을 잡아주면서 생명들이 살아가게끔 만드는 기운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본은 완전히 그 용왕기운으로서만 그 감싸져 있는 곳이 일본이고, 정확히 보면 뿔이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어요. 그들은 보신장의 보호막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몸통에서 내려온 게 핵심의 기운 뿔이라. 그러니까 이 뿌리에는 핵심 민족이 살아가고 있어요. 딱 삼천리 금수강산의 팔도로 나누어져 있죠.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뿌리는. 딱 중앙에 뭐가 위치하고 있어요? 한강이 위치하고 있지. 또 한강 위에는 뭐가 위치하고 있어요? 대동강이 위치하고 있어요. 대동강에는 평양이 있는 것이죠. 동에서 서로 물은 흘러요. 이 한강도 동에서 서로 물을 흐르고, 또 그 북한산 앞에는 청계천이 있어요. 이거는 묘하게 서해에서 동쪽으로 물이 흘러요. 이 여기에는 핵심의 기운들이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인연의 맞이 장소로 세계의 정사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리로 대자연이 만들어준 곳이 북한산이고 경복궁이고, 그 자리가 바로 청와대라는 얘기예요. 청와대 앞쪽에는 좌우로는 동대문과 서대문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생장수장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천변만화를 일으킨 것. 그러니까 그 서양의 육색 물질 문명이 동서로 통해 때가 되니 남쪽 남대문을 통해 들어온 것이죠. 자, 남쪽 남대문을 통해 우리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남북은 중심잡이 질량으로도 딱에 있어요. 남쪽에는 남대문이 있어요. 이 남대문은 이년맞이산이라는 것이고, 이년맞이산 옆에는 남산이 있어요. 남산은 안산으로서 이년맞이산이라는 것이죠. 이년맞이 그 산 옆에는 인연이 들어올 수 있게끔 무엇을 만들어 놨어요? 남대문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모든 인연은 남대문을 통해 갔고, 시청을 통해 자의정, 우의정이 서 있는 광화문을 통해 갔고 경복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정사는 경복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회자가 되는 그 한남동과 용산이죠. 이 남산은 하늘에서 보면 누의 고치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는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 여의도는 그 뽕밭이었어요. 때가 되면 그 여의도 땅에 그 뽕을 심어갖고 누의 고치가 다른데 도망가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게 여의도였었고요. 그리고 또 잠실이 있죠, 잠실. 잠실도 누의 밭이자 뽕밭이었다는 것이죠. 누의 형상을 한 남산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서는 인연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도망가지 않게끔 봄이 되면 뽕밭을 심었다. 그래서 인연맞이산이라는 것이고, 그 앞에 용산이 있어요. 용산은 남산을 경계로 인해 이렇게 피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용산의 산을 보면 비산비예요. 멀리서 보면 산인 것 같은데 가까이에서 보면 산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참 기가 막히게 한강의 물줄기를 타고 올라왔다라는 얘기죠. 이 백두산은 세 개의 물줄기로 이루어졌어요.
하나의 물줄기는 그 백두산, 천지에서 흐르는 그 물은 그 서에서 둥으로 흐르는 두만강, 이 두만강의 칠성의 기운은 가의 몸통 소련을 위한 것에 있는 것이고, 또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압록강은 무지 길잖아. 핵심 몸통 중국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에 있어요. 칠성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개의 가의 몸통 소련과 핵심 몸통 중국의 그 기운 빠른 누구를 통해 받는가? 뿌리 대한민국을 통해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힘이 강하더라도 뿌리 대한민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국의 핵심의 자원들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이 대한민국 땅 안으로 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들은 뿌리로서의 핵심의 기운이 대한민국 땅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핵심 몸통 중국은 몸통이 있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에서 기운을 올려주지 못하면 핵심 몸통은 흔들려 버려요. 가의 몸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중국의 역사와 뿌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견주어 보십시오. 우리가 분리된 만큼의 중국도 분리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 된 만큼의 중국도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믿지 못할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열되면 중국도 분열돼요. 우리가 남북이 갈려지니까 중화민국은 대만과 중국으로 또 갈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차이가 틀려요. 대만하고는. 그렇지만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분리되면 중국도 분리되는 것이죠. 근데 이 보호자로서의 보호의 역할은 두둑 일본이 다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의 기운들이 중국에서, 중국 대륙에서 뿌리 대한민국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핵심의 기운이 언제 보내졌냐? 일제강점기를 통해, 동족상정 6.25를 통해 1대 36년, 3대 108년 동안의 모든 핵심의 기운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둑이 중국 거라는 것은 중국의 논리인 것이고, 핵심의 뿌리 민족의 위에 바둑과 장기가 있었다. 한복의 개원도 그렇고, 그들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들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몸통의 기운만 있지 핵심의 기운은 널리 내려와서 뿌리로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하나 된 조선 500년, 고려 500년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를 시켰어요. 크지도 않은 나라에 왜 하나 되지 못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심도 있게 짚어봐야 돼요. 너무나 똑똑한 이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잘난 이들이 많았고, 너무나 대장지를 해먹기 위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작은 땅덩어리 하나는 항상 분당의 정치로 인해 사분오열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대장들이 너무 많았다. 너무 똑똑한 이들이다. 지혜적인 삶의 차원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된다면 어마무시한 힘이 나올 것이에요. 근데 하나만 되면, 하나 되어 살아가는 대안이 없는 이상 서로가 자기가 하나 되는 왕의 군주가 되기 위해 우리는 또다시 치고 받는 붕당의 분열의 현상이 다시 나타날 것이에요.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리시켜 놓은 것, 남북을 분리시켜 놓은 것,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거라. 민주도 모순이고 공산도 모순이다. 모순과 모순이 지금 맞부닥쳐 있기 때문에 N과 X극, 그 자석을 대면 서로가 뻗팅기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은 바로 그 뻗팅기는 힘으로 인해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하나 되어 서로가 그
잡아당겨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대안은 인간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뿌리 대한민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의 기운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뿌리 대한민국에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남북은 뭐예요?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로 나눴어요. 모든 해양 세력, 서양 가지의 해양 세력은 그 태평양을 통해 두둑을 거쳐 뿌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뿌리 대한민국, 이 남쪽은 운용의 주체로 자리하는 것이고 그 북은 활동의 주체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서로의 신과 심을 겨루고 있으니 밀천에는 남북의 밀천에는 심에 의해 작용을 하고 있고 그게 인기의 작용으로서 지금 자리하고 있어요. 무지 똑똑한 세력들이 남북한에 같이 하고 있는데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내 자리를 정치하기 위해 나의 정권을 위해 나의 삶을 위해 도저히 너한테 양보해 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립적인 관계, 중신잡이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동서는 생장수장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가장 똑똑한 세력이 얼로 다 왔어요. 몸통을 통해 반도로 다 들어왔고 두둑에서는 또 반도로 다 들어왔죠. 결국 왜 두둑이 먼저 발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진짜 이 두둑 12의 세력의 진짜 똑똑한 세력이 우리 민족보다는 그다지 똑똑하지를 않은데 1897년 그 19세기 두 번째 업그레이드 시대를 만났고 또 그때가 우리는 개혁을 이루어야 할 때 세국정책을 썼어요. 우리가 세국정책을 쓰니 중국도 세국정책을 쓰고 이때 이 대자연에 의해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부르짖어 갖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갖고 얼마 동안에 그렇게 장족의 발전을 이루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 민족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너무나 똑똑해요. 지도자의 민족이다. 근데 문제는 지식적 차원의 의지에 살아왔기 때문에 지혜적 차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동북아 삼국,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심이 반도예요. 한쪽은 해양 세력과 손잡기 위해 또 다른 한쪽은 대륙 세력과 손잡기 위해 자리하고 있어요. 핵심의 기운들은 뿌리에 있는 것이고 그로 통해 업그레이드 시대 즈음의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해 유만한 민족이 세계가 지금 집중하는 이유가 이러한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이고 우리는 천손민족이고 이 천손민족에는 천자들도 함께 섞여져 있어요. 자, 잘 보십시오. 일본은 천손강림이라고 그랬어요. 두둑은 천손들이 강림해서 세운 국가라 얘기했었고 핵심문동 중국은 천인상관, 하늘과 인간이 통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 반도는 뭐예요? 홍인인간이에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자리한 것이 뿌리 반도라는 것이죠. 그래 뿌리 반도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한 이 핵심의 기운들이 뭉쳐서 살아가. 이 기운을 압록강 두만강에 자리하고 있는 핵심 몸통 또 가해 몸통학의 에너지를 주기 위해 자리한 것입니다. AI 물론 AI는 지식을 생성해 나가는데 우리는 세계에서 그 무엇보다도 월등한 민족임을 자리하기 위해 또 천자천손 장손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땅은 작지만 통치하기는 참 좋아요. 땅이 크면 클수록
통치하기가 힘들어요. 중국 대륙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작은 땅덩어리인데도 팔도로 나뉘어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저마다의 자기 개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뿌리 기운이 세상은 팔도의 기운처럼 8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팔도는 뿌리의 기운으로서 몸통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부과시켜 주기 위한 것에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리도 똑똑하다. AI에 버금가지 않는다. 이 바둑이 바로 그래요. 우리가 그 바둑으로서 서서히 동무가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1980년도 넘어서부터일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조은현이도 있고 조치훈이도 있고, 조치훈이 그 양반도 우리의 그 교포이긴 하나 우리 땅에서 그 바둑을 두기에는 그러한 고수들이 없기 때문에 고수들이 있는 그쪽을 찾아가 들어갔잖아. 이제는 역으로 올라오잖아. 이 바둑에서 보면 그 꼬마 기사, 그 두둑에 꼬마 기사가 있어. 아주 이쁘게 생기고, 스미래. 걔가 바둑을 다시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로 기발을 했잖아. 이래는 이렇게 역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둑은 화합입니다. 바둑은 조화입니다. 바둑은 균형을 이뤄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대세력에 의해 떨어서 독자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땅덩어리도 작고 참으로 비굴하고 비겁해진 삶인데, 본 원류와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그 세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 되기 위한 곳에 있는 게 흑백의 논리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똑똑함은 핵심의 기운이, 동북아 삼국의 핵심의 기운이 어디로 밀렸어요? 반도로 밀려 있고 반도로 중심에 다 있기 때문에 한류 열풍이 끝없이 불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한류 열풍. 왜 부는 것인가?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보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뿌리 민족의 그 자원으로서, 아니 자산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자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이러한 삶을 몸통을 통해 가지까지 이루게 할 것인가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공부라는 것이죠. 일당백, 일당천. 주어졌기 때문에, 보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가 똑똑하다고만 해서, 우리 잘났다고만 해서 어기고 뻐기고 의시되면 되려 한방 먹습니다. 강대국들에게. 우리는 힘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에요. 덕으로 덕되게 살아가는 민족인 것입니다. 음의 기운은 뿌리라. 운용의 주체로서 음의 기운으로서 그 행위를 다해야 한다. 음의 기운은 여성이라. 관음을 얘기를 하고 성모를 얘기를 하고 치마의 품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에 따른 삶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활동의 주체 이로써 그 바지를 입고 활동의 폭만 넓히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뿌리 민족의 거룩한 관음의 놈은, 그 인자함은 잊어먹었어요. 사팔대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놀리잖아. 왜 놀려? 이 눈 찢어졌다고. 왜 눈이 찢어졌을까? 우리가 우리의 진실된 삶, 진리를 잊어버렸어요.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해야 하는데 그것을 밝히지 못했어요. 품으로서 살아가야 할, 덕으로서 살아가야 할 민족이 폭으로서 바지를 입고 활동의 주체가 되어버렸으니 툭하면 대륙 세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고, 툭하면 해양 세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에요. 진영의 논리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영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우리의 눈은, 카밀레온은 눈동자가 시원하게 돌아가잖아. 눈동자 이렇게.
그러니까 찢어질 수밖에 없어. 눈치 보면서. 신뢰, 신용, 신의를 잊어버린 만큼의 눈치 보고 살아가야 하는 민족이라. 왜 우리는 이리로 똑똑한 민족이고 이리도 잘난 민족인데, 이리도 운용의 주체 민족인데, 운용의 주체의 에너지를 어디에 잊어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핵심의 기운이 뿌리로 다 쏠려 있다. 1대 36년, 3대 108년 동안에 우리의 그 막바지 세대가 MZ세대라고 그랬어요. MZ세대는 지식으로 살아가요. 지식은 물질 육생량에 빈물질 성신량을 부과시켜 살아가야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똑똑함이 막 드러나는 그 시대가 아날로그 베이비붐 시대부터 그 세대에게는 특별히 주어진 그 기운이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서부터 발현이 시작이 되어 있다. 핵심의 기운이고 핵심의 민족이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의 기운이 다 와 있다. 지도자의 기운이 다 와 있다. 뿌리가 힘들면 몸통도 힘들어지는 것이고, 뿌리가 어려우니 몸통도 어려워지는 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뿌리 몸통이 잘 나가면 두둑의 에너지를 뿌리 몸통에 투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둑은 그 성장 발육이 멈춰버려 거기에 멈춰져 있는 것이고, 뿌리와 몸통이 흔들리고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할 때 다시 이 두둑에는 그러한 에너지가 쌓여요. 그래서 뿌리와 몸통이 어려워질 때는 기묘하게 그 두둑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희한한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삼각관계의 미스테리 잘 풀어야 할 것이고, 그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 질문 하나를 근본에 파헤쳐 설명하는 데까지 좀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현실인 것이에요. 우리가 장족의 발전을 이루는 것도, 육생의 발전을 이루는 것도, 육생의 안정함을 취할 때 인생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육의 안정을 취할 때 인기의 안정을 취하는 법이라, 육의 안정을 취한 세대를 통해 인기의 안정을 영해 나가면서 이 기운을 몸통을 통해 가지로 번져나가게끔 그 행위를 다해야 하는 세대가 메신저 세대, MZ세대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MZ세대는 메신저 세대예요. 뿌리의 기운을 몸통을 통해 가지로 번져나가게끔 태어난 세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